자, 오늘은 원을 그리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선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좌표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원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에 대해서, 원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두 가지 표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10 이런 식으로요. 도면을 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R50이라는 건 반지름 50mm를 뜻합니다. 얘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 5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건 지름 50mm란 뜻입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파이 10 앞에 숫자가 붙어 있죠. 개수입니다. 개수이고 지름이란 뜻이에요. 즉 얘를 읽으면 지름 10mm가 6개 있다란 뜻이 됩니다. 앞으로 도면을 보실 때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파이만 복사하고 파이 20 골뱅이 25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건축에서 씁니다. 지름 20mm 가 250mm 간격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20, 파이 20, 파이 20, 파이 20, 파이 20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간격이 250mm 간격이란 뜻이에요. 얘는 건축 쪽에서 사용합니다. 원을 그릴 때 R50이라는 것, R이 반지름이란 뜻으로 라디어스를 뜻합니다. 라디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라디어스에 R이 들어간 거예요. 지름은 다이아메터입니다. 맞나? 다이아메터입니다. 지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에는 반드시 앞에 숫자 앞에 R 또는 파이 이런 식으로 기호가 붙어야 됩니다. 때때로 잊어버리고 안 붙이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자, 원을 한번 그려보죠. 서클.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 자, 원의 중심점을 마우스로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뭘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라디어스 반지름이죠? 네, 여기다가 반지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역시 중심점 지정합니다. 그러면 다이아메터가 있습니다. 지름이란 뜻이죠. 네, 다이아메터 D 누르고 엔터. 그러면 이번에 얼마일까요? 50. 그러면 지름이 50인 원, 반지름이 50인 원.
자, 이해되시나요? 자, 리본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센터 라디어스, 센터 다이아메터, 2포인트, 3포인트, 탄젠트 라디어스, 탄젠트. 총 이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죠. 자, 원을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중심 반지름, 센터 라디어스. 두 번째, 중심 지름이죠. 센터 다이아메터, ER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투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3포인트. 다섯 번째, TTR입니다. 탄젠트 라디어스. 그래서 TTR인 겁니다. 탄젠트 라디어스란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TAN 무슨 뜻일까요? 탄젠트란 뜻입니다. 자, 의미를 살펴보면 얘는 알아요. 중심 반지름. 얘도 알아요. 중심 지름으로 원 그리기. 지금 해봤으니까요. 원을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2가지입니다. 중심점을 입력하고 반지름 입력하기. 중심점 입력하고 지름 입력하면 돼요. 2포인트는 뭐냐면 2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3포인트는 3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TTR은 탄젠트 라디어스란 뜻으로, 탄젠트가 우리나라 말로 접점이란 뜻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즉 두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이때 반지름이 별도로 존재하겠죠. 접하고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얘는 뭘까요?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숨은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2포인트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정의해 주셨냐면, 공간상에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2포인트는 뭐냐면, 이 2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지름의 양 끝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2포인트의 정의입니다. 2포인트는 2점을 통과하는 원이지만 의미는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자, 보세요. 아직 조금 하긴 이르지만 제가 대략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2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나요? 그러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점이에요.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뭐라고요?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요.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2포인트의 정확한 의미는 지름의 양 끝점을 통과하는 원. 3포인트는 어딘지 모르지만 3점을 통과하는 원. TTR은 이런 거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사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두 선에 접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뭐 반지름이 1인 원은 어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막 계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하라 그러면 기억도 안 나요. 계산식도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캐드가 알아서 합니다. 이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원 어딘가 존재하겠죠. 서클 TTR 접하고 30. 그러면 캐드가 알아서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식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고 조건을 찾는 겁니다. 이 도면에 중심 반지름이 나왔는지, 아니면 중심 지름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두 점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세 점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접하고 있는지, 이걸 따지는 겁니다. 도면을 보시고 이걸 따지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명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들을 많이 알면 도면을 그리는데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투포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서클. 자, 투포인트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냥 두 점만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그려질 겁니다. 3포인트도 볼까요?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어딘가 점을, 화면상의 세 점을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스냅 명령을 이용하면 좀 더 확실한 예제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한번 그려보시죠. 자, 라인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아까 조금 아까 봤듯이, 아니다, 라인 하기 전에 휠 더블 클릭이요. 휠 더블 클릭. 화면,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내용 다 지우고 휠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 선과 이 선이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접하고 반지름 50이죠. 이 탄젠트라는 게 오스냅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오스냅 중에 하나가 탄젠트입니다. 접점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위치를 몰라요. 근데 캐드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객체가 지닌, 그러니까 사물이 지닌, 혹은 라인이나 서클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점, 선의 끝점, 교차점, 중간점, 이런 점들은 우리는 못 찾지만 캐드는 찾아낼 수 있어요. 바로 그 점을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것, 그게 오스냅입니다. 탄젠트라는 것도 역시 오스냅입니다. 캐드가 찾아내는 겁니다. 자, 서클 TTR, 그리고 읽어봅니다. 포인트 온 오브젝트, 객체 위의 점입니다. 온이 어디 위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탄젠트, 즉 원의 첫 번째 접점의 객체 위의 점, 즉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자, 확대시켜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커서 옆에 녹색 아이콘 보이시나요? 자, 마우스를 움직여 봅니다. 없어졌죠? 근데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되나요? 녹색 아이콘이 따라다니죠? 네, 얘가 탄젠트 아이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요. 커서 옆에 녹색으로 아이콘이 하나 생기는데 얘가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이 나왔을 때 비로소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바뀝니다. 포인트 온 오브젝트 포 세컨 탄젠트 서클. 똑같이 한 다음 클릭.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라디우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
50 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탄젠트.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자, 조금 전하고 하나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조금 전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클릭하는 위치가 바뀌었죠. 클릭하는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원이 그려지는 위치가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TTR은요, 클릭할 때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바뀝니다. 원에 그려지는 위치를 클릭하는 위치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접하고 이번엔 200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데 나오네요. 그죠? 서클, TTR 접하고 100 이상한 데 나오네요. 다시 볼까요? TTR 접하고 100 이상한 데 나오네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 연장하면 다 여기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다 바뀐 겁니다. 처음에 여기 클릭할 때는 이렇게 클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못 만들어진 겁니다. 연장했을 때 상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똑바로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생성되는 위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가 연장되면 이렇게 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떨어져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캐디의 입장에서는 이거 연장되면 이쯤에 만들어지는구나, 여기 만들어지는구나 계산하고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0. 자, 이렇게요. 대략 한 이 정도? 네.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서클 TTR 접하고 100. 서클 TTR 접하고 100. 서클 TTR 접하고 100. 어떤가요? 쭉 4개로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도 해보세요. 50, 또 반지름 50. 자,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 150인 원은 몇 개나 만들어질까요? 서클 TTR 150, 150. 자,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계속 바뀌고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탄젠트는 계속 바뀝니다. 자, 이번엔 탄젠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서클도 대략 2개만 더 그려보자고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3개의 원에 혹은 3개의 선에 혹은 원과 선에 접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근데 서클에는 탄젠트가 없습니다. 원래 이 명령어가 3P에다가 탄젠트 오스냅을 3번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어를 여기다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하나가 그려져요. 근데 얘 쓰는 법, 리본 메뉴 쓰는 거 다시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뭘 썼나요? 탄젠트를 썼죠. 탄젠트 썼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콘만 누르시면 돼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썼던 게 항상 제일 처음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보통 원을 그릴 땐 중심 반지름 쓰면 되죠? 자, 서클 반지름 75 썼습니다.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75 아니 자, 다이아메타가 75예요. 지름이. 그럼 반지름 얼마죠? 순간 멍하죠. 그죠? 여기다 쓰면 돼요. 이렇게요. 75 나누기 2라고요. 여기다가 75 나누기 2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지름이 75인 원이 그려져요. 자, 다시 볼까요? 서클. 그 다음에 여기 지름값 물어보잖아요. 지름값에다가 75 나누기 2 그러면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캐드가 알아서 계산해요. 지름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름에도 나눗셈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수 나눗셈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정수 나눗셈만 입력 가능해요. 곱셈은요? 안 돼요. 뺄셈 안 돼요. 덧셈 안 됩니다. 뭐만 돼요? 나눗셈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만? 정수만요. 자, 우리가 정수하고 실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보죠. 75가 있고요. 75.0이 있고요. 75.5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정수는 누가 정수인가요? 1번, 2번, 3번. 네, 1번은 정수예요. 자, 3번은요? 실수입니다. 실수라는 건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고. 자, 그럼 2번은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정수 같기도 하고 실수 같기도 하고. 네, 2번은 실수입니다. 점 0인데 원래 점 0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똑같이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 다 그랬어요. 이거 실수, 정수요. 또 왜 그러더라고요. 점 0은 없는 거잖아요. 또 아니랍니다. 선생님이 아니래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텍스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75.0은 점 0도 있는 겁니다. 점 0이라고 숫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죠. 서클 75.5입니다. 반지름이 75.5예요.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자, 보세요. 75.5 나누기 2 어떻게 썼나요? 755 나누기 20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77.5잖아요. 점 5는 10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10을 곱하고 분모에 10을 곱하면 되죠.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 또는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즉, 선 또는 원의 특정한 위치를 찾는 명령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1회 사용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 설정해서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자, 1회 사용하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키보드에 Shift 키와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영구 세팅하는 방법은 오스냅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자, 보세요.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라인을 그릴 건데 여기 끝점까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끝점이라고 쓰시면 돼요. 엔드. 자, 끝이란 뜻이 엔드란 뜻이죠. 엔드, 엔터. 그러면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씩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 엔드 포인트라는 거 있어요. 끝점, 다시 엔드 포인트, 끝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통용되고, 그러니까 1회적으로 쓰는 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스냅의 종류들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얘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오스냅의 종류, 우리가 배운 게 선, 원,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에 관련된 오스냅은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원에 관련된 거 센터, 그 다음 쿼드란트, 그 다음에 탄젠트, 그 다음에 기타로 인터섹트,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리해 놓으시죠. 끝점, 중간점, 중심점, 4분점, 접점, 교차점, 수직점, 이렇게 있습니다. 총 7개입니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몇 개 더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오스냅 명령을 먼저 써볼까요? 키보드로 오스냅 써봅니다. 그러면 오스냅 명령어가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오스냅 ON이 있습니다. F3키예요. F3키를 누르면 오스냅 ON OFF가 돼요. 그 다음 F11키는 오스냅 트래킹이 됩니다. 오스냅 트래킹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오스냅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을 일일이 그리지 않더라도 화면처럼 오스냅의 위치를 찾아서 쉽게 그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자, 일단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오스냅이에요. 얘가 오스냅 온오프 아이콘이고,
그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오스냅이고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오스냅 명령어를 써도 돼요. 오스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와서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오스냅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여기서 선택해도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select all 하면 제일 무식한 겁니다. 이거 전체 다 선택해 놓고 쓰면 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먼저 나오는 게 있고 나중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nearest는 먼저 나와요. nearest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탄젠트가 제일 뒤로 밀려요. 똑같은 오스냅이 체크되어 있으면 nearest가 먼저 처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찍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엔드포인트, 센터포인트, 인터섹션, 기본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세 개를 놓고 추가해서 쓰는 겁니다. 추가하거나 빼거나, 예를 들어서 미드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혹은 쿼드란트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때마다 추가하거나 빼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드포인트부터 알아보죠. 엔드포인트는 끝점이란 뜻입니다. 선에 가장 가까운 끝점입니다.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CAD가 알아서 끝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끝점을 찾는 명령어가 엔드포인트입니다. 라인, 오른쪽 버튼, Shift 키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건 한 번만 실행돼요. 엔드포인트 한 번만 실행됩니다. 또는 엔드라고 쓰고 엔터 누르셔도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미드 포인트예요. 자, 다 끄고 미드 포인트만 체크했습니다. 미드 포인트는 선의 중간점을 의미합니다. 라인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중간점이 찾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선의 중간점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100mm, 70mm, 100mm, 그 다음 클로즈. 오스냅을 두 개만 체크합니다.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 라인 끝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중간점과 중간점 이렇게 선들을 연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라인 끝점에서 여기 중간점과 끝점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교차점이어야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두 개의 선의 중간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끝점, 중간점, 끝점. 다시 자, 중간점, 중간점, 중간점. 이렇게요. 중간점, 중간점. 이렇게 됩니다. 오스냅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는 예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원과 관련된 오스냅이 3개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요, 쿼드란트가 있고요, 탄젠트가 있습니다. 센터는 원의 중심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쿼드란트가 4분점이라는데 조금 애매해요.
이 쿼드란트랑 유사한 단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를 찾아보시냐면,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나요? 농구의 경기를 보면 한 15분쯤 하면 1쿼터 끝났습니다 그래요. 다시 좀 쉬었다가 또 쭉 하다가 또 2쿼터 끝났습니다 그래요.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쿼터가 15분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4분의 1이란 뜻이기도 해요. 바로 그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원을 4등분 했을 때 그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라인 이렇게요. 원을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나오는 이 포인트, 여기를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4분의 1 지점이 되는 지점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을 보면 원의 중심점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원을 치고 들어갈 때 이렇게 원을 걸치고 들어가야 원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쿼드란트가 먼저 나오죠. 센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쿼드란트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제가 센터와 쿼드란트를 체크했는데 센터가 안 나오고 쿼드란트만 잡혀요. 오스냅이 다 체크되어 있으면 어떤 거는 뒤로 밀려나요. 자, 다시 볼까요? 서클, 그 원에다가 갖다 대야 비로소 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여기다가 놓고 왜 원의 중심점이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못 찾습니다. 이건 공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2D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 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건 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누굴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원에다 갖다 대야 돼요. 그래야 원의 중심점을 찾아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해도 되지만 다시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중심점 마크가 생겼죠? 이때 원의 중심에다 이렇게 갖다 대도 됩니다. 자, 원의 중심점 센터 마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번엔 탄젠트라는 오스냅을 쓸 거예요. 다 빼고 탄젠트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탄젠트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라인 끝점에서 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원의 접점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접점을 갖다 대면 CAD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바깥에서 원 쪽으로 쓰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원 쪽으로요. 용법이 이번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 탄젠트를 먼저 원을 거꾸로 찍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먼저 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 2개를 그리시고요. 이 원에 접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선이 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요. 다시 볼까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요. 다시 봅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총 4개의 방향으로 접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부터 설정합니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필요 없고 인터섹션이요. 교차점까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한 다음 라인, 자, 골뱅이 20만큼 0도, 골뱅이 7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혹은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20, 70, 20, 20, 70, 20, 그 다음에 20, 70, 클로즈. 여기까지 그릴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서클의 2포인트나 3포인트를 사용합니다. 2포인트를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해줘도 돼요. 또는 서클의 3포인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끝점, 끝점, 그 다음 끝점,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그럼 뭐가 조금 더 편할까요? 2포인트가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여기까지 조금 더 해보시죠. 서클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5엔터.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보시면 이미 값이 들어가 있어요. 5라고. 그러니까 이때 그냥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서클 TTR 접하고 엔터. 서클 TTR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서클 TTR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중심 반지름입니다. 큰 원의 중심, 그러니까 센터를 체크해야 되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 반지름 5엔터.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옵셋 명령어는요, 간격 띄우기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객체를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간격을 띄워 복사하는 명령어가 옵셋이에요. 자, 보도록 하죠.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선으로 그렸고요. 옵셋 명령을 실행합니다. 옵셋 명령은 여기 있고요. 옵셋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바로 요거예요. 옵셋 디스턴스, 즉 옵셋 간격입니다. 얼마만큼 띄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투 오브젝트,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캐드가 물어봐요. 포인트 온 사이드, 어느 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일까요? 이쪽 방향일까요? 마우스로 크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클릭. 이거를 꼭 이렇게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방향이기 때문에 좀 멀찌감치 띄워도 돼요. 대충 클릭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수평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원의 경우도 한번 해보죠. 자, 반지름 100입니다. 옵셋 20. 원을 선택하면 똑같이 20만큼 옵셋이 됩니다. 선의 경우에는 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도 똑같이 거리가 떨어집니다. 요만큼의 거리. 근데 다시 말하면 원은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반지름 값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 치수를 넣을 겁니다.
자, 반지름 치수가 여기 있네요. 반지름 40 맞죠? 옵셋 20. 다시 반지름 6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옵셋 20.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돼요? 80이 돼야 되겠죠. 네, 선은 거리가 바뀌는 거고 원은 뭐가 바뀌어요? 반지름이 바뀝니다. 자, 원도 옵셋 한번 해보시죠. 보통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고 옵셋 20 나누기 2,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언제 쓰냐면 건물 벽체 그릴 때 써요. 일반적으로 건물 벽체가 두께가 200mm입니다. 200mm고, 그래서 중심선을 그리고 양쪽으로 100mm씩 옵셋할 때 써요. 또 있어요. 건물 벽체가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420m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그리고 420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하지 말고 가운데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옵셋 20 나누기 2 쓰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죠. 선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 보겠습니다. 트림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지정된 간격 자르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대파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걸 3등분 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칼질할 부분들이 되겠죠.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자, 제일 먼저 CAD가 물어보는 게 셀렉트 커팅 엣지입니다. 커팅 엣지가 칼날 모서리란 뜻이에요. 커트가 자르다라는 뜻이죠. 엣지가 모서리고, 자르는 모서리, 즉 다시 말해서 칼날인 겁니다. 칼날 역할을 하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선택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시 CAD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Trim. 자르고자 할 부위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 잘라서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를 선택해야죠. 이 선과 이 선이 경계예요. 그죠? 빈 공간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거 크로스 셀렉트죠. 클릭. 그리고 엔터. 그리고 지워질 부위 클릭. 그리고 엔터. 엔터를 두 번 쳐야 되는 거죠. 트림, 엔터 치고, 선택하고 엔터 치고, 지울 부분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엔터를 여러 번 치셔야 됩니다. 자, 트림, 역시 경계를 지정하고, 그리고 엔터. 바깥쪽을 클릭해 봅니다. 잘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바로 이 바깥점, 여기 끝점도 CAD는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꾸로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못 잘라요. 얘는 못 자릅니다. 트림이라는 개념은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잘라서 지우는 게 트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잘라서 얘를 버리면 남을 것이 있나요? 아니, 없죠. 그러니까 자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이레이즈 쓰시면 돼요. 선택하고 델키. 이레이즈입니다. 자, 트림은 잘라서 버리고 나머진 남기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 남기는 겁니다. 잘라서 버리고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남길 게 없잖아요. 그럼 자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 못 자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이건 왜 안 잘리나요? 그러니까 트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죠. 트림은 지정한 경계를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는 남겨놓는 겁니다. 그게 트림의 개념이에요.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남기고, 이게 트림입니다. 그런데 얘는 남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온전히 버리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르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레이즈를 쓰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여러분들도 끝점을 한번 잘라 보시죠. 자,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경계를 더 많이 추가했습니다. 경계가 더 늘어났죠. 그죠? 자, 트림. 경계가 너무 많아요. 그냥 엔터 칩니다. 그러면 경계를 선택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무슨 의미냐면 한 구간을 전부 다 경계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경계를 지정하지 않으면 캐드는 한 구간을 전부 다 경계로 이와 같이 인식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트림 보니까 여기 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싱도 있어요. 크로싱은 굳이 명령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 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F 엔터. 그러면 울타리를 이렇게 그려서 잘라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는 방법이 하나만 있을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골뱅이 4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4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40만큼 0도, 4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옵셋을 해 나가면 돼요. 13mm씩 이렇게 옵셋 하시면 됩니다. 자, 트림 경계 지정 안 하고 펜스로, 다시 펜스로, 또 펜스로. 그려지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인 전체 길이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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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옵셋 40mm.
다시 트림. 방금 전 거하고 똑같이 됐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도 귀찮아요. 라인. 수직선, 수평선을 그냥 길게 그린 거죠. 옵셋 100mm. 트림. 옵셋 40mm. 트림. 옵셋 13mm. 트림, 펜스. 다시 펜스. 됐나요? 다시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을 길게 길게 그리고 100만큼씩 옵셋하고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그때그때 잘라내는 겁니다. 옵셋 40mm, 옵셋 13mm.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죠. 네, 이렇게요.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먼저 잘라내면 되죠. 그러면 다시 똑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어떤 거예요? 정답은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리기 편한 것만 빨리 캐치하시면 돼요. 익스텐드는 정확하게 트림하고 명령어가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아요. 다만 트림은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자르는 거잖아요. 익스텐드는 반대입니다.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늘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똑같이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선이 끝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익스텐드. 그러면 캐드가 먼저 물어봐요.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바운다리 엣지가 경계예요. 경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늘어나야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선을 길게 길게 그려요. 그러니까 남는 짜투리 잘라서 없앱니다. 모자라요? 익스텐드로 늘리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자, 라인. 제가 선을 여러 개 그렸어요. 익스텐드. 여기까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엔터. 내가 지정한 데까지 늘어나는 거 맞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나머지 쭉 선택. 어떤가요? 트림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펜스도 있어요. 자, 보세요. 라인, 익스텐드, 펜스. 그리고 맞습니까? 펜스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림 명령어랑 페어예요. 한 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보시면 이렇게 트림과 익스텐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트림과 익스텐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트림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익스텐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또 과제물을 해볼까요? 자, 이 과제물입니다. 얘는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 과제물 트림, 옵셋,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보세요.
그리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라인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102, 0도, 30, 90도 방향, 다시 30, 0도 방향, 아니면 이렇게 20mm,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대 좌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30, 아니네, 다시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이니까 60, 그 다음에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20, 30, 그 다음 끝점으로 클릭.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방법이고, 다시 볼까요? 그냥 선을 길게 그립니다. 옵셋 전체 길이가 160이네요. 160, 높이가 80,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옵셋 30, 트림, 다시 옵셋 50, 옵셋 30, 트림. 자, 이 선, 이렇게 세 개의 선은 어떤가요? 이제 필요가 없죠. 지우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서클 TTR 접하고 O 엔터, 서클 TTR 접하고 O 엔터, 서클 TTR 접하고 10 엔터, 서클 TTR 접하고 10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50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 선의 중간선이죠. 네, 선을 중간점에서 수직으로 올리시면 돼요. 옵셋 40mm. 바로 이 선과 이 선의 교차점의 원의 중심이 있는 거죠. 제가 오스냅 두 개 설명 안 했어요. 인터섹트하고 퍼펜디큘라요. 인터섹트가 교차점입니다. 교차점이에요. 서클 교차되는 지점, 다이렉트로 갖다 대면 됩니다. 미드 포인트 끄고,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는 지점에 교차점이 찾아지게 됩니다. 반지름 20 엔터. 그러면 다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